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1월 초1에 있었던 최근 변화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총괄사령관 교체, 솔레다르 전투와 전략, 푸틴의 지책, 서방의 탱크 장갑차 지원, 독일의 주저와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총괄사령관을 1월 11일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합동군 사령관으로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스로비킨 장군은 작년 10월 1일 우크라이나 전장 사령관이었는데 이제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휘하에 3명의 부사령관급 중에 한 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왜 이런 인사 변동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새로운 공세를 하려는 준비태세를 보여줍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쇼이구 장관 다음으로 2인자인데 이런 러시아가 그동안의 고군분투한 전투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둘째는 전쟁 수행상의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와그너 그룹과 같은 강경 세력들은 그동안 국방부를 굉장히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전 수행도 혼선이 있었죠. 이러한 균열을 좀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로비킨 사령관은 강경파인 프리고진 대표에 의해서 선거되었고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프리고진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와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단체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동안 한 5천 명이 지나지 않았는데 죄수들까지 포함해서 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와그너 그룹을 키워서 러시아 군대와 함께 작전을 하고 또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분이 프리고진 대표입니다. 그래서 프리고진을 국방부 쇼이구 장관과 맞먹을 정도 경제 상대다, 경쟁 상대다라고 예부에서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인사 교체로 그런 군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국방부 충성파가 일단은 강경파보다 우위에 점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가 되겠습니다. 와그너 그룹과 같이 민간 군사 활동 단체는 앞으로 국가의 그 군사력 독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휘 통제 문제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외교부 직원 시험 문제에서도 다룬 바 있죠. 솔레다르 전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솔레다르는 이제 지금 어느 쪽이 장악했냐에 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상충된 보고가 있는데 솔레다르 지역은 지금 돈바스 지역 내에 바흐무트의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소금강산까지 있다고 하죠. 근데 왜 상충된 발표가 이렇게 있을까요? 지난 2주 동안의 전투에서 결국 와그너 그룹 주도하는 러시아 부대가 마을 내부까지 진입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마을 외곽에서 지금 방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와그너 그룹이 솔레다르를 장악하였다고 이제 SNS에서 선제적으로 올리자가 러시아 국방부도 서둘러서 러시아 군의 참여가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승리했다고 발표하는 등 아주 미묘한 신경전도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솔레다르 전투를 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상충된 그런 접근을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성동격서식 전술을 하고 있고 러시아 측은 섬호전에 따른 지구전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요.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은 러시아군이 이제 솔레다르 전투에 집중하도록 병력을 보내서 또 손실을 보게 해서 피로를 누적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번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치룬 병력의 손실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와그너 그룹 용병에서도 한 4천 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러시아 공수부대도 참여해서 많은 인원이 전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희생이 컸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측은 돈바스 지역에 많은 병력을 이제 파견 중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그런 포격 공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75%로 줄어든 것은 포탄 등 군수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푸틴 대통령의 지책인데요. 러시아군이 이제 장기적을 치르려면은 아무래도 군수산업의 그런 탄약이라든가 탱크를 빨리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난 이제 1월 11일 내부 경제 강요 회의 화상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계약과 생산이 한 달 내에 마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랄 군수 공장에 대해서 그런 계약 지시가 하달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고 만수로프 그 산업장관을 지책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책을 공개했을까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잘 이끌고 있다 하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서방 측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미국, 불란서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탱크나 장갑차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서방 측은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탱크라든가 장갑차 지원을 제외를 했지만은 이번 금년부터는 포함시켜서 지원합니다. 지난 1월 11일 미국은 브래들리 전차, 독일은 마르더 전차, 프랑스는 이제 AMX라는 장갑차, 영국도 챌린저 전차, 폴란드도 독일제 레오파르드 전차를 제공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을까요? 첫째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지속해서 철군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입장을 변경시키려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유리해지도록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게 되어서 강력한 지원 방침으로 바꾼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서방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형 무기인 탱크나 장갑차가 빨리 지원되도록 하는데 공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이제 봄 공세에 대비한 것이죠. 아마 작년 여름에 하이마스 미국 대포를 보내서 전력상에 이제 큰 차질을 변경해 왔죠. 이와 같이 이제 페이트리엇 미사일과 이제 전차가 공급되면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의 그 고민과 주저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전차가 300대 정도 더 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폴란드가 앞서서 이런 보유 중인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 한국이 공급하는 전차로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숄츠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 재수출 허가라든가 승인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그 3인당 내부에서 독일이 너무 반러 입장을 강하게 갖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독일이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특히 소극적이었던 독일의 국방장관도 1월 16일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방안으로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곧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에서 결정이 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서방 언론들은 빨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하는 논지의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핵심은 러시아의 군부의 내부 군열의 봉합 그리고 독일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탱크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